자, 다음 헤드라인도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뉴스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자, 요것도 이제 저희가 관세 이야기로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부품 관세 유예 이야기가 들려오면서 또 이게 정말 맞나? 가짜 뉴스인가? 이런 이야기도 시장에 나오는데 팩트 체크부터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렇게 언급이 있었는데 심지어 미국 안에서 무슨 증권사나 이런 데서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정부 쪽에서 얘기한 것도 트럼프가 아니라고 하면서 뒤집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다 보니까 이거를 좀 신뢰하면서 듣기에는 어렵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트럼프 입에서 직접 나온 말만 좀 신뢰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어찌됐건 지금 트럼프의 의도 자체는 지금 여기에도 나왔지만 자동차 회사를 도와주려고 지금 검토 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거나 수치가 나올 때는 트럼프가 대부분 부정하는 그런 이제 액션을 취하고요. 근데 그 스탠스 자체는 그대로 이제 이어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동차 회사라든지 그다음에 반도체라든지 첨단 IT 테크 기업들은 그래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단계예요. 다시 말해서 처음에 관세를 부과한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미국에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완화적인 스탠스를 취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현대차 그룹도 미국에 31조 가량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데 생각보다 이제 투자를 못 받을 것 같다라는 우려가 나오다 보니 실망감이 좀 있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이런 언급이 있다 보니까 그 이후에 이제 어제였죠.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일시에 한번 또 강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연출해줬어요. 저는 지금 불경기 모멘텀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자동차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앞서서도 중국과의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서 관세 전쟁이 되게 되면 우리나라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수출 부분들을 미국으로 빨리 옮겨야 돼요. 근데 그 옮기는 과정에서 어떻게 될까요? 충격이 옵니다. 무슨 우리가 텔레포트 해가지고 그냥 뿅 여기 있는 거 손으로 집어다 공장 여기다 옮기고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구조를 이제 바꾸는 데 있어서도 시간과 비용과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오는 충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시간이 뜨고 거기에서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하는 구간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그로 인한 이제 충격들이 있고 나서부터 다시 말해서 이제 호경기로 나아가게 되는 단계에는 저는 결국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는 또 호황을 보여줄 거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자동차 업종들은 불경기에 매수를 잘 하셔야 되는 게 불경기가 되면 사업이 축소되고 위축되거나 아니면 더러는 망하는 기업들도 생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렇게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을 때 외형 확장을 해가지고 시장을 장악해 나가는 기업들이 있어요. 지금 현대차 그룹이 저는 그렇다라고 봅니다. 미국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미국 시장 내의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현대차 그룹의 미국 시장 내 인지도와 점유율 자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요. 호경기가 됐을 때 그 파급력과 장악력은 매우 뛰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예상하건대 이번에 하락 사이클이 끝나고 상승 사이클로 넘어가게 되면 미국 시장 내에서의 한국 현대차 그룹의 입지와 인지도 자체는 일본 자동차 그룹들을 뛰어넘을 걸로 저는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과정 안에서 경기 민감 업종인 자동차들이 주가가 빠지지만 이럴 때 저가 매수 찬스로 차분히 매집해 나간다면 호경기가 왔을 때 정말 놀라운 성과를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대표적인 한국의 수출 효자 품목이 될 거라고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의 관세 관련한 발언들을 정리를 해보자면 이 자동차 부품 기업들과는 이제 추가적으로 다른 협상들을 좀 이어나가겠다 이런 또 발언이 나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물론 지금은 악재를 많이 받아가는 자동차 부품과 자동차 주들입니다. 하지만 그 바닥을 우리가 다져가는 과정이다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대표님과 이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러면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질문은요. 일단은 주가적으로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주가 자체는 오늘 좋지는 않습니다. 현대차가 마이너스 1.9%, 기아차도 이제 약보합 상승하는데 부품주들도 그렇고요. 이게 언제쯤 주가적으로 되돌림 현상들이 좀 나와주면서 추세가 변환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경기 부양책들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달라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트럼프의 이런 언행이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일단 저는 트리거가 될 수는 있는데 이제 연준 입장에서도 유동성을 좀 확보해주고 투자 시장을 좀 열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를 아직은 안 하고 있지만 빠르면 5월에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조금 심스럽게 좀 나오고 있고 올해 이제 중순은 연준의 이제 기준금리 결정이 연달아 있잖아요. 5, 6, 7을 이제 쭉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중순에 한 여름 날씨가 좀 더워질 때쯤에 한 번 정도 이제 금리 인하 진행하면서 스타트를 좀 끊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되게 되면 경기 민감 업종들 그리고 경기 부양책을 통한 회복이 기대됐을 때 다시금 또 올라갈 거라고 기대가 되고 있고요. 시기를 이제 예측해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올해 중순 이후부터는 서서히 경기 회복 관련된 사이클을 시장이 좀 염두에 둘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기술적으로도 기아라든지 현대차도 신저가를 쓰면서 주가가 추가적인 낙폭을 보여준 상황이지만 이 이후에 한 1년에서 2년 정도를 매집한다라는 각오로 우리가 보통 적금도 한 2년 적금 많이 들잖아요. 한 2년 정도 적금 든다 생각하면서 현대차 그룹을 눈여겨본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어떤 주식들이 좀 두각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이제 현대모비스라든지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분 확보에 대한 경쟁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저는 오히려 현대차나 기아보다도 우선순위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좀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현대차 그룹 안에서 이제 뭐 부품이라든지 그 하드웨어 분야에 있어서의 이제 수혜를 본다라고 하면 현대글로비스 같은 경우에 해운이나 물류 쪽 담당이기 때문에 이후에 중국을 지금 해운이나 물류 쪽에서도 미국이 견제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반사이익을 또 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HMM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 이제 해운 물류 쪽도 장기적으로는 좋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관점으로 해운 물류까지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글로비스가 또 매력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이제 협력사들, 뭐 부품주들 이러한 종목들도 조금 다소 현대차 그룹보다는 리스크가 높긴 하겠지만 그만큼이나 탄력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부품주를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과거 한 2, 3년 전에 자동차 부품주들 많이 대장주 역할을 했던 것들이 화신이라든지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래서 과거 이제 움직였던 대장주들부터 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좀 더 본다라고 하면 HL만도 같은 종목들도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동차 부품 업체로서 유명한 기업들이니까 같이 한번 묶어가지고 포트폴리오 구축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또 자동차 부품주들이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좀 시장에 수급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테마주 쪽으로 또 수급이 몰리다 보니까요. 시장에서 이렇게 우리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종목군들 자체는 힘을 내고 있지 않은 게 확인이 되죠. 그래도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장기적인 전략을 잡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